뉴스 추적 오늘은 영흥도 낚싯배 사고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지 집중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이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너무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 바다의 수온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제가 오늘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사고 이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사고가 난 영흥도 바다 주변 수온이 섭씨 8도에서 10도가량이었거든요. 아침 그 시간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홈페이지 그런 정보가 다 나오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람이 보통 찬물이다라고 인식하는 온도가 보통 섭씨 18도 정도입니다. 예. 분명히 차가운 물에서 한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온도인 것이죠. 예. 하지만 찬물 때문에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비정이 도착한 것이 사고 뒤 30분이 조금 넘은 상황이었고 네. 이 때문에 체온 저하의 정도가 크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 저체온증으로 사실 사람이 사망하려면 밖에 있는 냉기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내부 장기를 섭씨 20도대까지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사실은 서해 바다의 조건으로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유럽의 북해 정도의 바다는 돼야지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충돌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승객들이 이제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저체온증보다는 다른 이유로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급유성과 충돌할 당시의 충격이 승객들에게 강한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게 아니냐. 충격이요? 그렇습니다. 예. 추론이 가능합니다. 현재 구조된 승객들도 실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충돌 뒤에 몸이 내팽개져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느꼈다. 이 정도라면 사실은 차량대 보행자 사고에서 느낄 법한 그런 충격을 느꼈다라고 추론할 수 7명 있겠죠. 생존자들의 증언이겠죠? 그렇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입니다. 실제로 외상이 없는 이들 생존자들도 상당수가 목이나 몸통이 너무 아프다라고 호소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사망자 13명 가운데 11명이 선내에서 사실은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선체에 강한 충격을 받은 뒤에 선내에 있던 승객 상당수가 기절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때 선내에 밀려든 물 때문에 익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낚싯배 보면은 그 조타실, 선장이 있는 조타실 그 뒤쪽으로 선실이 있는데 사망자의 대부분이 그 선실 안에 있다가 충돌되면서 그 튕겨져 나가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당시가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아마 날씨가 많이 추웠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선내에 많이 사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한 뒤에 아예 그냥 전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세게 부딪혔길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생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낚싯배의 왼쪽 후미를 급유선이 들이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덩치를 봤을 때 낚싯배는 급유선과 사실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배죠. 예. 게다가 낚싯배가 왼쪽 후미, 그러니까 대체로 옆구리, 측면에 충격을 받은 것도 전복된 이유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낚싯배는 한 10톤 정도 되는 거고 급유선은 330톤이 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배는 일반적인 형태가 다 정해져 있죠. 호박이나 오이처럼 앞뒤로 기다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배의 기본적인 구조 때문에 측면 충격은 사실 모든 배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충격이 너무 강하다라면 사실 옆으로 기울어져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급유선의 배 수량이 330톤이 넘는 반면에 낚싯배는 10톤에도 미치지 않은 작은 배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강한 충격을 받고 뒤집혀서 침몰해버린 게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혹시 날씨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사고가 났던 시각이 오전 6시 9분이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 그때 일출 시간이 그 지역에서 7시 31분이었는데요. 예. 1시간 반 전이라면 사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각이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지만 기상청에서는 사고 당시 시정, 그러니까 시정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인데 작은 불빛만 있다라면은 전방 4km에 있는 물체 정도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전방 물체가 코앞까지 올 때까지 이게 무엇이지라고 알 수 없는 구조는 사실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겠지만 각 선박들이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칠흑 같은 깜깜한 새벽 어둠이었지만 시정거리는 양호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앞을 보는데 문제는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바다가 살이, 다시 말해서 조수간만에 가장 큰 차이가 있을 때라고 그러던데
이런 그 영향은 없는 거예요? 오늘 사고하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리떼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지는 건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동시에 조류의 이동도 굉장히 거칠어진다고 합니다. 네. 바다 굉장히 물살이 빨라진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리는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들어섰을 때 나타나는데 특히 내일은 달이 지구에 상당히 근접한다는 슈퍼문이기까지 한 날이죠. 예.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더욱 강하게 당긴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당시 바다가 아주 험난한 상황은 아니었더라도 배수량 10톤에 불과한 아주 작은 낚싯배가 헤쳐가기에는 녹록지 않은 바다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근데 낚싯배 사고가 오늘 사고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9월로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예.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돌고래호라는 낚싯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이 사고로 승선한 인원 18명 가운데 15명이 사망을 하고 3명은 실종이 됐죠. 예. 이번에 사고가 난 낚싯배인 선창 1호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출항과 관련해서는 사실 불법 행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낚싯배가 사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운항을 하고 있다는 게 해수부의 기본적인 파악인데요. 해수부의 지난해 단속 내용을 보면 실제로 금지 구역 운항이나 출입항 미신고, 특히 정원 초과도 40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선창이로 낚싯배에는 정원 초과 같은 건 없었나요? 오늘 선창 1호 같은 경우에는 22명이 승선할 수 있는 배였는데 정확히 22명이 승선해서 그런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장하고 승무원 2명 포함해서 승객 20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정원 초과는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사고에서 해경 특수구조대가 출동을 했는데 예. 그 도착 시각이 오전 7시 17분이었다는 겁니다. 사고 시각이 6시 9분이었는데요. 네. 1시간이 넘은 시각 이후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특수구조대의 출동 준비 태세가 당시에 정상적이었는지도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 뭐 등산만큼 낚시 좋아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그만큼 이 겨울 바다 낚시 위험한 요소가 많은 레포츠라는 거 주의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2명도 무사히 생還하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추적 이종우 기자였습니다.